급변하는 세상,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저는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권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고 있다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같이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한번 맞춰보고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변화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들어본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 자, 무슨 그림이죠? 자, 요거는 어떤 그림일까요? 또 이 다음은, 그 다음은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바로 통신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급하게 세상이 변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할 때는 바로 사람이 직접 가든지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달려가서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불을 피워서 소식을 알려곤 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서 한 1800년도 후반쯤 전보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우리는 전화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다 먼 거리까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엇이죠? 1970년대쯤에 우리가 들고 다니기 시작했던 핸드폰이라는 것입니다. 초창기 모델의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단순히 두 번째의 요런 통신기기를 소형화, 개인화 시킨 것이라고 치면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이 사진 속에는 같은 전화기이지만 저 속에는 컴퓨터라는 기능까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시기까지 오는데 약 180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부터 이 시기까지 오는 데는 20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세계의 유수의 정치, 경제, 사회학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아 얘기도 하고 빈곤 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닥친 환경 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얘기들 속에서 2016년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자, 그 얘기를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란 말로 압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일맥상통하게 로봇,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4차라고 말씀을 드리면 1차도 있을 거고 2차도 있을 거고 3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들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산업은 말대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모든 산업에서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의 혁명은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산업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무슨 말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써 있는 대로 바로 기계라는 것입니다. 기계. 1차, 2차, 3차까지의 과정에서는 모든 통제의 수단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통제의 수단이 사람이 아닌 기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오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을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잘 몰라서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은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일자리부터 인력 경쟁까지 아주 많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을 도대체 이런 말들을 통해서 4차 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의 연관 검색어 중에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데이터, 표본 수가 아주 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 과정, 표본을 수집할 때 1000명, 2000명, 아니면 많게는 10,000명.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동네 아니면 우리 시군, 우리 도 이런 속에서 표본을 모집을 하고 결과를 유출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표본이라는 것은 지역 1000명, 2000명 단위가 아닌 전 세계 억 단위 더 이상 넘어서 전 세계 인구를 표본으로 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자, 그런 많은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런 많은 표본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가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사물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동차, 냉장고, 컴퓨터, 우리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마주치는 모든 물건들이 컴퓨터화돼서 연결이 되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트럭, 도로 시스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인터넷으로 기반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는 정해진 시간에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빨간불에서 다시 파란불로 바뀌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면은 지금은 전체적인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없을 때는 빨리 단축을 하고 또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 시간만큼 옆에 교통 흐름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시간을 조절하고 교통을 통제하는 그런 모든 교통 시스템들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을 찾는 이유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약과 아니면 수술을 처방을 받는 기계를 거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세상에서는 우리는 전화기를 통해서 의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진단기기를 통해서 진단받은 내용들을 컴퓨터화된 시스템에서 약 처방까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에 필요한 과정까지도 모두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 바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로봇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로봇은 사람의 한 부분, 팔을 대체하거나 다리를 대체하거나 이런 부분의 로봇이었다면 지금의 보이는 로봇의 모습은 인간과 똑같은 형태의 로봇들입니다. 자, 이 로봇은 지금 물구나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로봇이 물구나무를 섰다면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진상에는 물구나무를 서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이 로봇은 덤블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덤블링을 하고 나서도 그 뒤에 모든 시스템들이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기술까지 지금은 발전해 있습니다. 자, 이 로봇은 전쟁 로봇입니다. 적 속에 침투를 해서 적군을 사살을 하는 그런 임무를 띈 로봇입니다. 왜? 인간이 들어가면 인간 자체도 위험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는 로봇 기술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인간의 친구의 역할을 하는 로봇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소규모 가정 속에서 우리를
벗 삼아줄 그런 로봇입니다. 자, 이 로봇은 애완견을 모티브로 한 우리의 인공지능 로봇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집사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자, 이런 많은 로봇의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나오는 이런 로봇의 기술들이 얼마 전에 한국 기업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로봇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바로 드론이 있습니다. 자, 드론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장난감부터 산업용 드론까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18년 평창올림픽 드론쇼의 장면입니다. 하나의 컨트롤 드론에 의해서 수천 대의 드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부딪힘도 없이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이 지금 통제 시스템은 이것까지 발달을 해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은 농약 살포용 드론입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드론이 현실에 근접하게 와 있습니다. 자, 이 드론은 택배용 드론입니다. 말대로 지금은 이 드론 자체는 물건을 배송하고 또 받아오고 하는 역할이지만 인명재난 또 어떤 유사시의 드론 같으면 인명구조용까지도 가능한 드론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기술로 드론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하기에, 경험을 하기에 어려운 것들은 컴퓨터화해서 드론 기술 속에 컴퓨터 속에 모든 수치와 가상의 현실을 입력을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쪽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중간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캐릭터는 우리 휴대폰 속 게임기 속에 있는 캐릭터이지만 이 바탕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직접 생활하는 곳입니다. 현실과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의 공간, 공간의 조합. 자,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이런 기술들을 총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수치화, 모듈화해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결론들을 다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변화를 주어 목표를 하는 그 결과에 도달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의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타의 기술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총합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아주 좋고 장밋빛 같은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말씀대로 혁명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아주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미래의 모습이 그려진다면 과연 우리의 일자리는 얼마나 줄어들까? 예측 결과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반면에 생성되는 일자리는 200만 개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인 500만 개의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우리 아쉽게도 다운이 되거나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이쪽에 보이는 수치들은 없어질 가능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텔레마케터, 시계수리공, 스포츠 심판, 회계사까지, 택시기사까지 이런 부분은 없어질 확률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치료사, 복지사, 초등교사, CEO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와도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한다라고 연구 결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두 부분을 공통점으로 찾아보면 없어질 거라고 예상됐던 직업군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듈화가 됐고 수치화로다가 가능한 직업들입니다. 우리 지금도 스포츠 경기에서 얼마 전부터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 VR 판독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판정했을 때 애매하다, 나는 아니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치료사, 복지사, 사회교사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와도 부담 없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일까? 잘 보시면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직업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수치화가 가능한 모든 직업들, 아니면 아직까지 사람의 감성을 다루는 이런 부분들은 확연히 아직은 AR, 무슨 VR, 아니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를 하더라도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과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로봇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했을 때 과연 우리는 미래 사회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까지 연구를 한 결과,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이 있다면은 그 나머지 500만 개의 사라진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이길 위해서는 기본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마찬가지로 로봇이 인간을 대체를 한다면 그 로봇이 분명히 사유재산화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로봇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나라는 논의. 또 하나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를 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미래 모습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에서 파생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또 예측하고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평생학습 지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논의를 시작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1차, 2차, 3차 산업은 인간의 육체를, 노동을, 손과 발을 기계가 대체했다라고 치면, 지금 4차 산업의 시대부터는 인간의 뇌를, 지적 능력을 기계들이, 로봇들이 대체하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혁명이란 말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혁명이란 말이 무엇일까? 지금도 계속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계속 써오면서 우리가 세상이 변화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데, 과연 혁명이란 말이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사회 시스템을 뒤로 하고 새롭은 한층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 바로 이것이 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혁명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와 있고, 다시 우리는 2020년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잘 아시듯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2016년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바둑 기사인 이창호 구단과 알파고가 대결을 벌여 5번 벌여 결과는 이세돌 구단의 1대4 패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봇을 이긴 마지막 인간이지 않을까. 자, 이 말이 나타내는 함축적인 의미는 로봇의 능력, 로봇의 기능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이쪽에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으로 미래를 한번 4차 산업혁명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코끼리라는 형상을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야, 코끼리는 길고 둥그런 모양의 모습이야. 꼬리를 만진 사람은 가는 어떤 길다란 물체가 끝에는 털도 달려있고 이게 코끼리야. 하지만 이런 단편을 보고 4차 산업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실제의 코끼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진 한 명의 지식과 또 한 명의 경험과 또 한 명의 모든 총합들이 이루어져서 대비를 해야만 우리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세상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아니면 그 4차 산업혁명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다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아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고만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속에 한 발을 내디디신 것이 되겠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 경험,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농업에서 가져올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권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